여러분 세포 분열이거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실 게 잘 봐요. 왜 세포 분열을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고 가야 돼요. 보세요. 몸집이 크려면요. 몸집의 크기를 키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다 세포 생물이니까 세포의 크기를 키워도 당연히 몸집이 커지겠죠. 맞아요? 네. 오케이.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세포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크기를 키우는 것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걸 선택해요. 생각해봐. 세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하나를 그냥 키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걸 굳이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라서 즉 뚱뚱하려면 지방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지방세포의 수를 도대체 왜 늘리지? 그냥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우면 되는데 늘리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그게 우리 세포 분열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가로, 세로, 높이를 2cm짜리의 정육 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도 2cm, 세로도 2cm, 그리고 높이도 2cm. 자, 그럼 이 녀석의 부피가 얼마일까요? 8, 그치요? 8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접촉 면적은 얼마일까요? 표면적이라고 하거든요. 표면적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개도를 쫙 펼쳤을 때 면적을 말해요. 24. 맞아요. 잘 봐요. 요거가 얼마죠? 요거 4. 면적이 얼마죠? 4죠? 그런데 그 면적이 모두 몇 개 나와요? 6개 나와요. 그럼 얼마예요? 24예요. 맞아요. 표면적은 24cm예요. 제곱센티미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요. 근데 제가요. 얘를 칼질을 한번 좀 해볼까요? 요렇게 칼질을 하고요. 요렇게 칼질을 해볼게요. 그럼 몇 cm짜리가 나오냐면 이렇게 1cm짜리가 나와요. 맞죠? 맞아요? 네. 이 1cm짜리가요. 가로, 세로, 높이 1cm짜리가 몇 개 나와요? 2cm짜리를 8개. 자르면 그렇지 8개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요 8개가 있는 녀석의 우리 표면적하고 부피를 구해볼게요. 자, 얘네들이 8개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는 2cm고 세로는 2cm고 높이가 2cm니까 부피는 똑같아요. 맞아요? 네. 네, 부피가 8세제곱센티미터 똑같아요. 그런데 표면적은요. 자, 이거 전개도 뜯어볼게요. 전개도 펼치면 요거가 넓이가 1이거든요. 네. 가로 세로가 곱하면 1이잖아요. 그게 총 몇 개죠? 6개죠. 그러면 이거 하나가 6제곱센티미터인데 8개 있으면 몇 개일까요? 48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크기가 작아지면 부피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표면적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표면적이 커져요. 즉, 어떠한 물질과 닿는 면적이 넓어져요. 표면적이 넓어져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물질을 잘 접촉할 수 있어서 교환하기 위해서 상당히 용이해져요. 물질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들어. 세포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세포의 수를 늘리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접촉 면적을 어떻게 해서? 넓혀서 물질 교환을 제대로 하려고 라고 쓰시면 돼요. 물질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의 수를 늘립니다. 이해되니?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표면적분의 부피가 커야지만 물질 교환을 잘 하는 거야. 표면적분의 부피가 커야지만 물질 교환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어. 됐죠?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 분열을 합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 세포 분열을 그래서 하는군요. 그럼 선생님 저는요.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이 세포요. 예를 들어 동물 세포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우리는 이게 바로 선생님 원으로 그린 게 이게 바로 뭐냐?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에 뭐가 있죠, 여러분? 세포막 안에? 요 안에 이게 뭐죠? 핵. 핵, 맞아. 핵이 들어있어요. 핵 안에는요, 여러분 잘 아는 뭐 있죠? DNA가 들어있어요. 이 DNA 안에는 엄마 아빠의 생김새 유전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유전물질이 요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잘 봐요. 평상시일 때는 이 DNA가 그냥 막 다 풀어져 있어. DNA가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는 상태로 우리는 염색사 형태로 있어요. 실타래 모양이다. 그래서 그냥 염색사 형태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분열해야 돼. 그러면 세포를 분열한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얘가 머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건 뭐 뜻이냐면 이사를 간다는 뜻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자유과센터에 물건들이 다 펼쳐져 있죠. 이사 갈 땐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모아가지고 모으겠죠. 그렇죠? 어떤 한 상자에 모으겠죠. 오케이. 그 염색사가요, 모아지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거든요. 막대 모양의 이런 덩어리. 이 덩어리를 이제부터 우린 뭐라 부르냐면 염색이 되는, 핵 속에 염색이 되는 녀석이 갑자기 몸뚱아리를 가졌네. 그래서 걔 이름을 염색체라. 염색체. 염색체는 항상 볼 수 있다. 맞아, 틀려. 언제만 보이냐면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여요. 세포 분열 시에만 보여요. 평상시 때는 어떤 형태로 있으니까? 염색사 형태로. 오케이. 평상시에는 염색사 형태로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봐볼게요. 염색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염색체가 이런 모양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이게 염색체거든요. 근데 얘들은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실타래로 있어요. 염색사. 이렇게 원래는 실이 있고요. 그 주변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이 실패가 되는 거야. 성공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실을 감는 폐. 오케이? 히스톤 단백질을 가지고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뭉쳐요. 뭉쳐서 만들어진 게 이 몸뚱아리야. 괜찮죠? 염색사를 그럼 엄청 크게 확대해보면 얘네들의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중나선을 우리 뭐라 부르죠? DNA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DNA를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많은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누가 제일 큰 범위예요? DNA. 이게? 아니 염색체. 맞아. 염색체가 제일 큰 범위야. 아, 염색체는 DNA가 엄청 많이 뭉쳐있는 거야. 염색체가 제일 큰 범위. 그 다음이 염색사예요. 염색사. 그리고 DNA고요. DNA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있는데요. 잘 봐요. DNA 하나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맞아, 틀려? 아니. 틀려요. DNA 하나에는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수많은 유전자. 우리 이제 DNA 알잖아요. DNA 염기 구조가 뭔지 알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왜 이렇게 처음 보는 표정으로 나를 보는 거.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닌 이렇게 있었고 이 녀석들이 결합해서 수많은 유전자를 만들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염색체가 제일 큰 범위고요. 유전자가 제일 작은 범위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1번하고 2번만 먼저 풀어봐 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 봐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핵 속에는요. 염색체가 다 들어있어요. 핵 안에. 왜 이름이 염색체냐면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용액으로 염색하면 핵이 염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핵 속에 염색체가 염색되는 거야. 그래서 염색되는 목둥이다 라고 해서 염색체야. 동물 같은 경우는 메틸렌블루로 염색을 하면 우리 동물의 세포는 파란색으로 핵이 염색이 되고요. 그 안에 염색체가 파란색으로 염색이 돼요. 그래서 염색당하는 몸뚱아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냐면 46개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염색체가 46개예요. 자, 그런데 여성과 남성이 좀 달라요. 여성하고 남성이 똑같은 녀석이 몇 개씩의 염색체를 똑같이 가지고 있냐면 44개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4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 남자, 성,
성별 없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염색체야 라고 해서 그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해요. 상염색체. 그럼 거기에다가 여성은 2개의 염색체가 추가가 되는데 그 2개의 염색체를 우리는 XX 염색체라고 부르고요. 남성은요, XY라는 염색체를 갖습니다. 이렇게 성별을 구별해주는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성염색체라고 해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성하고 남성이 자손을 만들 거예요. 자, 여자는요, 생식세포가 뭐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난자로 만들어져요. 난자라는 생식세포로 아이를 만들 거고요. 남성은 무슨 생식세포로 만드냐면 정자라는 생식세포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난자는요. 자 보세요. 이게 다 염색체가 다 들어가지 않고 반을 쪼개져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22개만 들어가고요. X라는 염색체만 들어가요. 이걸 감수분열이라고 다음 주에 배울 거야. 22에다가 X가 들어가고요. 또 22에다가 이렇게 X. 요게 난자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22하고 X가 난자에 모든 난자는 다 22하고 X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정자는 종류가 2종류야. 22는 똑같은데 X라는 염색체를 가질 수도 있고 22는 똑같은데 Y라는 염색체가 가져갈 수 있어. 그럼 잘 봐요. 요 난자와 요 정자가 만나면 우리는 그걸 딸이라고 해? 아들이라고 해? 딸. 지금 딸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딸은 4개의 상염색체와 XX라는 성염색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요 난자하고 요 Y라는 정자가 만났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지? 아들이라고 하지요. 그치? 아들은 XX. 자, 44는 똑같은데 XX가 아니라 X에다가 정자의 Y가 결합해서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식의 남녀를 구별해주는 건 누구의 역할이냐면 정자의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잘 봐봐요. 그러면 보세요. 22가 있어요. 1번부터 22번이 엄마 거에도 있고요. 1번부터 22번이 아빠 거에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22번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거든요. 이따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크기 순으로 쭉 배열을 합니다. 그럼 그때 잘 봐요. 1번이 제일 큰 거, 22번 제일 작은 거를 쭉 배열을 할 거야. 그런데 1번이 아빠한테도 하나 있고 엄마한테도 하나 있죠. 그럼 둘 다 크기가 크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염색체, 자 똑같이 생긴 거, 요렇게 똑같이 생긴 요 염색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상자야. 서로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같을 동자를 써요. 그래서 서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상동 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은 다 상동 염색체가 있어. 딸내미는 성 염색체까지 상동 염색체야. XX니까. 근데 아들은 상염색체는 모두 다 상동이지만 성염색체는 상동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하나만 더 꼭 기억할게. 그럼 선생님 봐요. 시험 문제. 모든 동물은 염색체 수가 짝수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짝수예요. 왜 짝수야? 정자한테 하나 받고 난자한테 하나 받으니까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 홀수는 없어, 이 세상에. 홀수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성의 성기를 가지면서 여성의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홀수고요. 우리는 모두 짝수입니다. 나중에 고2 때 배울 거야. 고2 때 또 그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완전하게 분열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Y랑 만나. 그러면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 자, 아무튼 자 짝수입니다. 하나 더 기억해. 자, 그 다음 염색체 수가요.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고등생물이다. 맞아, 틀려? 고등생물이 뭔데요? 생각하는 우리가 제일 고등
고등생물이야. 아, 하등생물은 초파리 이런 애들이야. 자,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고등생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낚시에 걸리지 마세요. 강아지가 72개거든요. 그럼 강아지가 우리보다 고등입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꼭 체크하시고 한 페이지 전체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전체를 먼저 한번 가르쳐 드릴 거야. 자, 세포분열은 세포분열 왜 한다고? 이거 더 많은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설명을 할 수 있어. 물질. 맞아. 물질 교환 제대로 하려고 해. 뭘 넓혀서? 면적. 면적. 그렇죠.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 제대로 하려고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근데 이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열이 있냐면 우리가 오늘 배울 체세포 분열이 있고요. 체세포 분열이 있고요. 다음 주에 배울 감수 분열이 있어요. 감수 분열이라고도 하고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해요.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뭐가 다른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체세포 분열은 몸체자야. 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목적이 달라.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내가 키 크기 위하거나 살찌기 위한 게 목적이야. 하나 더. 내가요 여기 살점을 뜯었어. 그럼 뜯은 상태로 계속 있어? 아니요. 이게 생살이 돋죠? 그걸 우리는 재생이라고 해요.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새 꼬리가 나와요. 무슨 분열을 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장과 재생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세포 분열은요. 염색체 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맞아요. 염색체 수가 일정이에요. 변화 없이 일정합니다. 그럼 선생님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우리 생장 어디서 하죠? 온몸 전체에서 하죠. 온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식물은요. 식물은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이라는 곳에서 길이 생장을 하고요. 줄기가 두꺼워지거든요. 왜냐면 줄기에 부피 생장을 할 수 있는 형성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은 온몸에서 하지만 식물은 생장점과 형성층에서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장을 위해서 합니다. 오케이? 그리면 얘를 분열을 하면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르거든. 엄마가 딸을 만들었다 해서 그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르는데 딸세포가 몇 개가 정확하게 나오냐면 2개가 나오는 거야.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감수분열은요 목적이 뭐냐면 보이죠?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래. 얘는 목적이 번식이야. 그걸 우리는 생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생식, 번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 감수분열을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번식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알잖아.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얘가요. 염색체 수가 정자가 46개야. 난자도 46개야. 그러면 결합한 수정라는 염색체가 몇 개죠? 46. 이게 결합했는데? 아. 90? 92. 2개가 돼. 그럼 우리는 이걸 비읍시읒이라 하죠. 중심. 맞아, 중심이에요. 절대로 염색체 수가 92가 되면 일반인이 나올 수가 없어. 진짜 중심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반으로 나눠요. 이것도 반으로 나눠요. 그럼 몇 개죠? 46. 그렇지, 46이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감돼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분열이다 라고 해서 감수분열이라 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반감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냐면 동물은요. 정자를 만드는 정소하고요. 여자는 난자를 만드는 난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식물은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꽃에 있는 암수라고요. 그 옆에 꽃가루가 있는 수술에서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요.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지냐면 4개가 만들어져요.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분열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려드리는 이 그림은 여러분도 그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수 분야를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림을 못 그리면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어요. 오케이, 자 봐봐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화살표가 이 방향입니다. 자, 세포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요. 첫 번째가 단기인데요. 단기는 세포 분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세포 분열하기 전 준비기예요. 세포 분열이 아니에요. 자, 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 전기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요. 후기가 있고요. 말기가 있어요. 자, 이때 염색체가 이제 이 안에서 보이는데요. 배열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여기 간기는요. 이렇게 염색체가 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염색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관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핵막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핵막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 염색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세포 분열을 하기 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준비할 때 무슨 일을 하냐면 DNA지요. DNA를 복제해가지고요. 2배로 아주 많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DNA를 예를 들어 선생님 마음대로 2가닥이 있다고 하면 그걸 4가닥으로 만들어요. 4가닥이 있으면 8가닥으로. 8가닥이 있었으면 16가닥으로 만듭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요 안에 염색체가 원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모세포를 그려볼게요. 잘 봐요. 염색체가요. 이렇게 크기와 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2개 있었어요. 오케이? 염색체가 이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가 2개가 있는 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크기와 모양이 똑같네. 그러면 아빠한테 받았고 엄마한테 받았겠다. 2사람에게 받았어 라고 해서 EN이라고 씁니다. 2사람한테 받아서 총 몇 개? 2개가 되는 이렇게 쓰는 거야. 2사람한테 받아 2개. 자, 그런데 DNA를 2배로 어떻게 한다고? 복제한다고. DNA를 2배로 복제한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보라색 가닥이랑 똑같은 녀석이 여기 하나 더 생겨요. 빨간색이 복제한 거야. 얘랑 똑같은 녀석이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복제한 거야. 오케이, 복제한 게 전기 때 그대로 보여요. 핵막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져서 요 복제한 녀석이 그대로 보입니다.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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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보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전기는 특징이 염색체가 보입니다. 염색체가 핵막이 싹 없어지면서 염색체가 보이고요. 전기는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염색체가 중기, 후기, 말기로 갈수록 배열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 배열이 달라지냐면 요 세포 끝에서 나오는 방추사라는 녀석에 의해서 배열이 달라져요. 방추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잘 봐요. 이제 방추사가 거미줄처럼 쫙 하고 달라붙어서 중기가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 염색체가 가운데 이렇게 배열이 돼요. 방추사 선생님 여기다 그려볼게. 선생님 이거 네모를 여기다 그려서 방추사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방추사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배열이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가로로 누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방추사가 이 염색체의 가운데 부분을 동원체라 부르거든요. 이 동원체에 이렇게 방추사가 붙어요. 이 동원체에 이렇게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서 동원체에 방추사가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가운데 배열이 하는 시기가 바로 중기예요. 저 중기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고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는 특징을 갖고요. 이 중기는 염색체가 제일 잘 보여요. 염색체가 진짜 잘 보여. 그런데 선생님도 이거 실험을 하거든요. 대학교 때는 선생님 실험을 했는데 이거 중기 보면 네이클로버 발견한 거하고 똑같이 애들이 하나 성질러. 중기는 염색체가 잘 보이는데 시기가 제일 짧아서 잘 안 보여줘. 중기 보면 실험 성공할 확률이 진짜 높아. 오케이? 그래서 중기는 시기가 제일 짧은데 염색체가 제일 잘 보여요. 자, 후기는 그럼 어떠냐면 자, 이 방추사가 막 잡아당겨. 쭉쭉
잡아당겨서 한 가닥으로 이렇게 뜯어놔.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렇게 뜯어놓습니다. 요 녀석을 한 가닥으로 완전히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한 가닥으로 이렇게 뜯어놔요. 뜯어놨어요. 그럼 봐봐요. 보세요. 식물은 지금 제가 얘 식물 그린 거거든요. 식물은요, 가장자리에 단단한 뭐가 있죠, 여러분? 세포 벽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세포를 이제 뜯을 건데 세포 벽 때문에 잘 뜯길까 안 뜯길까? 안 뜯겨. 그래서 가운데 뭐가 형성되냐면 칼이 형성되는데요. 그 칼을 세포판이라고 해요. 세포판이 가운데 갑자기 확 나와요. 그러다가 크기가 점점 커져서 싹둑 잘라질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요, 세포벽이 없죠.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세포질이 파고들어요. 이렇게. 세포질이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파고들어서 잘리는 거야. 여러분이 기억할 거 후기예요. 후기에서 말기로 갈 때요. 이렇게 세포질이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세포질이 분열이 이렇게 돼야 돼요. 분열이 되는 게 식물과 동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서 세포판이 안에서 나와요. 세포판이 안에서 바깥으로 점점 커지는 거고,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서 그냥 세포질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분열이 돼서 요거를 그대로 그리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것도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엄마가 복제되기 전과 모습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어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우선은 13쪽을 한번 풀어봐 주세요.